안녕하세요. 옥승현과 펜비스트 옥승현입니다. 오늘은 함수의 극한에 관한 마지막 강의입니다. 오늘의 키워드는 미정계수에 관한 극한의 대소관계입니다. 미정계수라고 하는 것은 정해지지 않은 개수라는 뜻입니다. 오늘 다룰 극한은 이런 문제인데요. 예제 3번으로 바로 가도록 하죠. 리미트 x가 2로 갈 때 x-2분의 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가 5가 되도록 하는 a와 b가 무엇이니? 하는 게 바로 이 예제 3번입니다. 여기 개수를 보시면 여기는 1이지만 a와 b 정해지지 않았죠? 그래서 이러한 유형을 미정계수에 관한 극한 문제라고 합니다. 한번 이제 풀어볼 건데요. 극한의 기본은 대입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x는 2. 대입을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 분모가 어디로 가고 있냐면 0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분자도 0으로 가게 되어 있어요. 이거 전체가 5로 수렴하기 때문인데요. 설명을 좀 드려보면 여기 이 녀석이 한없이 0으로 가까이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분자가 0으로 가지 않고 예를 들어서 7로 간다고 해봅시다. 7로 가고 이 녀석은 0으로 가고 있어요. 그러면 굉장히 작은 수로 7을 나누게 되면 엄청나게 큰 수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5로 수렴한다고 하는 이 문제 조건에 모순이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분모가 0을 향해 가고 있고 이 녀석이 0이 아닌 녀석으로 가면 발산해 버린다고요. 그래서 결론은 얘가 0이 아닌 수로 수렴하면 안 된다. 그래서 이 녀석은 0으로 수렴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이걸 좀 정리해보면 이렇게 쓸 수 있어요. 정리! 리미트 x가 a로 갈 때 fx분의 gx가 알파다. 수렴한다 전체가. 그리고 이 분모에 있는 녀석이 0으로 수렴한다? 그러면 분자에 있는 녀석도 어디로 수렴해야 된다? 그렇죠. gx도 x가 a로 갈 때 0으로 수렴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죠. 준식에 의해서 분모가 0으로 가니까 분자도 0으로 가야 된다. 그래서 리미트 x가 2로 갈 때 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는 0이어야만 합니다. 극한의 기본은 뭐다? 대입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그래서 대입을 해주시면 2를 대입해 주십니다. 2의 제곱 4 더하기 2a 더하기 b가 0이 됩니다. 그러면요, 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b는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4예요. 그리고 저는 이 b를 준식에 다시 대입할 겁니다. 이유는 뭐냐면 지금 분모가 0으로 가고 있잖아요. 우리 0분의 0꼴이를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분자가 0으로 가고 있으니까 0분의 0꼴인데 분모가 0이 되는 게 마음에 안 들어. 그래서 분자에서 막 인수분해를 하거나 유리화를 해서 x-1을 만들어냈잖아요. 그래서 뭐 했어? 약분을 했었다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 b를 여기에다 대입하는 이유는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4를 대입하는 이유는 이 녀석을 대입해서 인수분해를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뭘 만들겠다? x-1을 분자에 만들겠다. 그래서 약분을 하겠다는 게 이 문제를 푸는 방식인 겁니다. 자, 그러면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4를 여기다 b에다가 대입을 하면 준식이는 다음과 같이 되겠습니다. 준식이는 리미트 x가 2로 갈 때 x-2분의 x제곱 플러스 ax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4입니다. 자, 이 녀석은 x-2가 묶여야 되는 거예요. 자, 인수분해 해보도록 하죠. 자, x-2고 우리 의도를 가지고 있어요. 이 녀석은 인수분해하면 무조건 하나가 x-2가 나와야 돼요. 자, 그리고 나서 수습을 해봅시다. x제곱이 나오려면 여기 x가 필요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여기 뒤에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4가 나오려면 얘랑 곱해서 얘가 나와야 되잖아. 오케이, 그럼 여긴 a 플러스 2가 뒤에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한번 그 검사를 해보는 거죠. 이걸 전개했을 때 다시 이 녀석이 나오는가. 그러면 가운데 곱하면 마이너스 2x, 얘랑 얘 곱하면 ax 더하기 2x, 마이너스 2x랑 2x가 사라지네. 그래서 ax만 남네? 맞네요. 인수분해를 제대로 한 겁니다. 이게 좀 어려운 친구들은 진짜로 인수분해를 하시면 돼요. x제곱 플러스 ax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4라고 하는 녀석은 1. 그 다음에 여기는 2랑 a 플러스 2. 네, 여기 마이너스를 붙이면 요렇게 나오겠네요. 그렇죠? 이런 식으로도 인수분해 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2로 갈 때 x-2, x-2 0으로 가까이 가지만 0은 아니니까
작용이 가능하다. 그래서 이 녀석을 정리해보면 리미트 x가 2로 갈 때 x 플러스 a 플러스 2입니다. 극한의 기본은 뭐다? 대입입니다. 2를 대입하십니다. 아, a 플러스 4네요. 그런데 아까 준식이가 5라고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녀석이 얼마다? 5다. 따라서 a는 얼마다? 1이라는 결론을 얻을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a가 1이기 때문에 b는 여기다가 1 대입하면 얼마가 나와요? 마이너스 6이 나오겠죠? 따라서 b는 마이너스 6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미정계수에 관한 극한 문제였습니다. 자, 조금 전에 살펴봤던 미정계수에 관한 극한 문제에서 활용했던 정리입니다. 1번 정리를 방금 사용을 했고요. 전체가 어디론가 수렴하고 있습니다. 분모가 0으로 수렴한다면 분자도 0으로 가까이 갈 수밖에 없다라고 했습니다. 자, 이번에는 조금 반대로 생각해 볼게요. 전체가 알파로 여전히 수렴하고 있는데 이때는 알파가 0이 아니어야 돼요. 여기서는 0일 수도 있지만 여기선 절대 0이어서는 안 됩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는 분자가 0으로 수렴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럴 때는 분모도 0으로 수렴한다는 게 또 이와 관련된 정리입니다. 자, 여러분들 왜 여기에 0이 아니라는 조건이 붙었는지 한번 곰곰이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자, 이어서 교과서 63페이지에 있는 함수의 극한의 대소관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열의 극한의 대소관계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살펴보시겠습니다. fx와 gx의 a에서의 극한값이 각각 알파와 베타 수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a에 가까운 모든 x값에서, 왜냐하면 x가 a로 가까이 가고 있기 때문에 그 주변에서만 살펴보겠다는 거예요. 그 주변에서 gx가 fx보다 크거나 아니면 뭐 크거나 같아도 상관없어요. 클 때 리미트를 양쪽에 붙입니다. 붙이면 제가 수열의 극한에서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 말씀드렸죠? 네, 등호가 생긴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gx의 극한값이 크거나 같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뭐 베타가 알파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죠. 자, 다음 두 번째입니다. hx라는 새로운 수열이 함수가 등장했어요. 근데 이 함수가 fx와 gx 사이에 있다는 얘기예요. 물론 여기에서도 등호를 포함시켜도 상관은 없습니다. 자, 그리고 알파와 베타 다 같대요. 다시 말해서 fx와 gx의 극한값이 같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되면 그때의 hx의 극한값도 당연히 여기 사이에 껴있으니까 알파, 베타 같은 값을 가지게 된다는 거예요. 바로 이 녀석이 샌드위치 정리이죠. 수열의 극한에서도 배운 바 있습니다. 너무 간단하죠? 이어서 예제 4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fx라는 함수가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이 녀석과 이 녀석 사이에 있다고 합니다. 그럴 때 x는 1에서의 fx의 극한값을 구하는 게 예제 4번입니다. 샌드위치 정리가 나와야 되겠죠? 어떤 함수가 있고 양쪽에 끼어있고 극한이 존재하니까 샌드위치 정리입니다. 그러면 세 변에다가 모두 리미트 x는 1로 간다를 붙여주시면 되는 겁니다. 리미트 x가 1로 갈 때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2. 리미트 x가 1로 갈 때 fx. 리미트 x가 1로 갈 때 x제곱 마이너스 3x. 부등호의 방향 변하지 않고요. 원래 등호가 있었으니까 붙여주시면 됩니다. 등호가 없었어도 리미트를 붙이면 생겨나는 게 등호예요. 그렇죠? 자, 그러면 이 녀석의 극한값을 한번 구해보도록 하죠. 극한의 기본은 뭐다? 대입입니다. x에 2를 모조리 대입해주시면 얼마가 나오냐면 마이너스 2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오른쪽에 있는 녀석 한번 살펴볼까요? 자, 2를 대입해보면 역시 마이너스 2가 나옵니다. x가 1로 갈 때의 fx의 극한값은 마이너스 2보다 크거나 같고 마이너스 2보다 작거나 같네. 따라서 리미트 x가 1로 갈 때 fx는 얼마다? 마이너스 2다. 샌드위치 정리에 관한 아주 대표적인 문제였습니다. 만약에 문제에서 fx의 극한값이 아니라 x분의 fx의 극한값을 궁금해했다면 세 변에다가 x로 먼저 나눠주시고 x로 나눠주신 다음에 극한을 취해주시면 문제가 풀리겠죠. 네, 오늘의 강의는 여기까지고요. 여러분들은 교과서
62페이지, 63페이지에 있는 문제 4번과 5번을 푸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66페이지와 67페이지에 있는 남은 문제들을 모조리 푸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음 수업 시간에는 이 남은 문제들을 풀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